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선수 모시고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분 콤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시고요. 신장식 네. 조국 혁신당 의원님이신데 제가 왜 콤비라고 했냐면 두 분이 함께한 시간이 꽤 오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1989년 12월 달부터 89년 12월. 어떻게 12월부터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발표 나고 합격자 발표. 동기시군요. 네. 근데 동기라고 다 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안 친할 수가 없어요. 38명밖에 안 돼요. 아, 그런데다가 첫날 술 먹고 같이 장가부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오랜 기간? 학회도 같이 하고 예, 그다음 우리 빈민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오래 살았어요. 정말 제대로 오늘 찐 콤비 만났는데 또 두 분이 오늘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주실 걸 기대하면서 민병덕 의원님은 시사인 유튜브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민병덕입니다. 저는 시사인을 매주 구독하고 있는 오,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댓글창에 근데 그 체포영장 도통 언제 집행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아니, 두 분 다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같이 로펌에 계셨잖아요. 아니, 이거 언제 되는 겁니까? 좀 내란 특위에 계신 민병덕 의원님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6일 전에는 되겠죠. 6일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1차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오늘 내일 1차 시도를 할 거고 안 되면 주말에 2차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또 이 극우 세력들이 준동해서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는 것 같던데요. 신장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수처가 시간을 빨리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데 시간 문제 답답하긴 하지만 6일 이전에 아까 민병덕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6일 이전에 될 거고 오늘 밤 중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해산 시도했고 해산 명령 불응죄로 다 체포해도 되거든요. 예. 해산 명령을 했고 해산하지 않으면 해산 명령 불응죄로 다 체포해도 되고 거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추측컨대 경찰분들이 3, 4명이 1명 정도를 이렇게 사지를 잘 고이 모셔서 경찰차에 이렇게 딱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그 한남동 관저나 공수처 또는 국회와 가장 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편의를 봐드리면 그러면 영장을 집행을 하러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 관리와 함께 진입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밤 중에라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좀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아까 김민하 평론가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 주말 사이에는 특히나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더 집결을 많이 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올라갈 것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 분위기상 지금 시도 중인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오늘 윤상현 의원이 아침부터 그분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윤상현 의원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또 목욕하시고 목욕 재개하시고 그 자리로 가셨나 봐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거기 들렸다가 목욕하러 온 겁니다. 그런가요? 되게 이른 시간에 가긴 했더라고요. 그래요? 한 8시쯤 목욕탕에 오셨더라고요. 갔다가 온 겁니다. 6시 반 정도에 거기 출근하는 길에 거기 들렸다가 거기에서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한번 좀 하고 이렇게 오시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저는 윤상현 의원이 우리 상임이에요. 그래서 어찌나 스킨십이 좋으신지 술 먹을 때는 막 무조건 동생입니다. 형이 말이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통치행위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기함을 해버렸네. 그러면서 이제 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계엄에 대해서 그때 이제 본회의에서 우리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우리 그 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에 군인이 난입해가지고 총을 들고 난입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고도의 통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말했던 그 사안인데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윤상현 의원한테 전두환 사이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그랬죠. 소리 지르시는 거 유명한 영상이죠. 전두환 사이라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식을 정말 모방하려고 한 거예요. 이번에 비상 입법회의, 입법기구 이런 걸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비비까지 편성하라고 쪽지 줬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전두환이 만들었던 그걸 그대로 흉내낸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윤석열 의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에서 목소리를 재미가 맞는 높이는 것 같아요. 것은 전두환 사위인 것 때문인 것 같다라는 윤평덕 의원님의 네. 해석이신 것 사고 같은데.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고방식은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멘탈은 정말 제가 그 12월 3일 날 계엄 사태 이후에 저희들은 이제 그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안 가던 샤워하는 의원 그 사우나를 안 가다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갔는데 아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멘탈이 좋은 두 분이 계세요. 윤상현, 권성동. 웬만하면 안 오셨거든요. 그쪽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아 샤워실에. 네, 그때는 평소에는 왔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계엄 그것 때문에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농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총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그것을 바로 겪은 우리가 그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농성하면서 아침에 씻으러 들어가는데 예. 거기서 마주칩니다. 아, 정말 기분이 12월 4일 날 새벽부터 그 마주치기 시작, 12월 5일인가 그때부터 새벽부터 마주치기 시작하는데 예. 정말 이 지역구 가가지고 함부로 고개 숙이지 말고 얼굴 두껍게 하고 다녀라라고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얘기했대잖아요. 예, 의원총회 비공개에서? 본인이 워낙 그러셔가지고 아 겪어보시기에는 네, 본인이 얼굴 오늘 두꺼운 것 그래서 같다.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 세 분을 한 8시경에 다 봤어요. 때로. 대단하신 분들이다 멘탈이. 그럴 때는 어떻게 응대하십니까? 뭐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나요? 그냥 눈만 웬만하면 눈을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억지로 마주치면 눈 인사만 하게 되죠. 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근데 윤상현 의원은 근데 말씀처럼 이렇게 굉장히 인맥이 넓어서 웬만하면 만나면 뭐 형님이 뭐 500명, 아버지가 1000명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여의도식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누님은 한 2,000명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왜 저러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들 가지는데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제 1년 지나면 다 사람들이 잊더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걸 믿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구 다니면 진짜로 민명덕 의원님 1년 지나면 다 잊고 그러나요? 요즘은 SNS가 많아가지고요. 별지 안 있습니다. 박제. 자, 1년 네. 지나면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러한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 어젯밤에도 편지를 써서 많은 시민분들이 놀랬거든요. 아니, 이게 처음에 저는 가짜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할 때도 이거 딥페이크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저건 더 합니다. 네, 지금 편지 저희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좀 구절구절마다 놀라운 이야기들인데 사실 저는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우리 힘을 더 내봅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주는 임팩트가 너무 크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현실 인식 그리고 대응 방식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문제적 구절 혹은 눈에 띄는 구절이라는 게 있다면요. 뭐 하나는 신장식 의원한테 맡기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 해야 되겠는데. 하셔. 먼저 하십시오. 나는 네. 아주 눈에 거슬렸던 게 주권 침탈 세력 이것도 걸렸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분야는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를 주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당연히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다. 이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양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 얘기지. 당신들이 주인입니다. 나를 이거예요. 지지해주는 소수의 극우 세력들이 주인이다. 국가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수사기관,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오더라도 막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이 주인이 아니라 왜 갑자기 당이 나옵니까? 여기에서 민주당이 당연히 주인 아니건 당연하지만 국힘당이 나를 배신해도 국힘당도 국힘당도 주인 아닙니다. 이 얘기까지 그 하는 얘기지. 거예요. 네, 댓글창에 그래서 내란 동참하라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 있네요. 수사기관이나 국힘당이 나를 배반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은 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의 그 수준이 드러나는 얘기다. 그리고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를 굳이 쓴 이유는 그거다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예정. 그걸 스스로 알고 있는 운명을 거죠. 예감한 것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예.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똑같이 그 주권 침탈 세력
이거는 이제 최상목도 주권 침탈 세력이 된 거고요, 지금. 예. 아, 헌법재판관 고작 2명 임명했지만 예, 주권 예, 침탈 주권 침탈 세력이다. 세력이 된 거고 예. 국무회의에서 열불 내면서 자기가 국무위원도 아닌데 항의하는 의미로 뭐 사직서를 냈다라고 하는 김태규 예, 방통위 부위원장. 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거기 국무회의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주권 침탈 세력인 거예요. 그럼 도통 대한민국에 몇 명 남는 거죠? 지금 그 저희 관저 앞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 그분들과 함께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딱 고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사람들이 감동한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감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직도 앉아있던 유튜브를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 이자가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들고 이렇게 유튜브 보고 있을 거예요. 옆에다 술 놓고. 오빠 대통령 맞아? 자격 있어? 왜 여기서 그래 누워만 있어? 빨리 나가서 어떻게 좀 해봐. 뭐 이러고 있는 분이 계실 것 같고. 아, 그럼 대통령이 곧 거기 나와서 집회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을까? 혹시? 출연하지 않을까? 네. 그 전에 박근혜 씨가 정규제 TV에 정규제 TV 나왔었잖아요. 요즘은 정규제 되고? 선생님. 그때는 정규제 TV 유튜버, 지금은 예. 정규제 선생님 등극에 오르실 것 같은, 네, 극우 유튜버와 등극하신 것 싸우고 같아요. 있는 보수 극우 유튜버 인사죠, 싸우고 요새. 계세요. 예. 근데 여튼간에 그 본인 채널을 키거나 누구 뭐 이렇게 유튜버를 하나 불러다가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사람.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극우 유튜버들과 또 일부 의원들을 고발하는 것까지 했더라고요. 맞아요. 내란은 예비 음모도 처벌하고 선전 선동도 예. 처벌하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내란 선동이잖아요. 이 편지는 내란 선동글이에요. 증거물입니다. 추가 예, 혐의다. 추가 혐의. 증거가 나왔다라는 말씀이실 텐데. 저도 어제 생중계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극우 유튜버. 예, 예. 근데 어떤 뭐 영어를 쓰는 외국에서 왔다는 어떤 그 젊은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렇더만요. 이 나라를 누가 빨갱이로부터 지켰는데 지금 빨갱이한테 이 나라를 넘겨주려고 하냐.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준이더라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참 이게 언론은 어질어질합니다. 고민이 많은 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배제하고 계속 좀 이탈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보도 안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대통령인데 저 사람의 보도 가치가 너무 큰데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보도해야 되지 이 생각이 좀 들긴 고민이 해요.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좀 우리가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의 대립이라고 하면 내가 오늘 그 아메리카노를 마실 거냐, 카페라떼를 마실 거냐. 여기에 대한 의견의 대립이 있다면 각자 얘기를 하고 그래도 오늘은 이걸 먹으면 좋겠다 내지는 우리 팀이 오늘은 뭐 이런 걸 먹으면 좋겠다 이러면 되는데 말하자면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을 것이냐 말 거냐를 놓고 나는 독극물을 넣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의견의 하나로서 동일하게 보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자들은 공동체를 공격한 사람들이에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있고 헌법과 법률을 그냥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짐이 곧 왕이다, 짐이 곧 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심지어는 윤갑근, 뭐 석동현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라 피고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해야 되니까. 그 이야기가 왜 말이 안 되는지 좀 사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쓴다고 하는 게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보통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왜 틀렸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저도 많은데 수척거리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그리고 이 체포영장에서 형법 110조 예. 예외를 말한 그 판사는 법위의 판사다. 딱 조선일보고는 그렇게 예. 보도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지금 수사기관이 어디가 합법인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이 검찰하고 경찰하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고 내란죄와 관련해서 예. 그리고 검찰하고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건 명백하고 직권남용에서 내란죄로 타고 간다는 건데 예. 공수처로 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경찰하고 같이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조수사본부가 있죠. 공조본이 있으면은 이거는 결국은 직권남용이든 내란죄든과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는 왜 건가?
거야. 불법 수사라는 거야. 네. 그다음 두 번째 직무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또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곳을 압수수색할 때에는 그 관리하는 사람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하지 못한다.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집행을 하려면 판사가 보기에 집행을 하려면 집행을 하고 체포영장을 들고 가면 저쪽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이거는 110조 예외를 들면서 우리 허락 안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걸 누가 판단해요? 영장 담당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법률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단하고 헌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이 판단을 하잖아요. 법률에 대해서 지금 영장 판사가 이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자가 승낙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영장에다가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판사가 판결 또는 결정문을 가지고 판단하는 걸 가지고 법위의 판사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 사람들이 법을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거야. 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은 판사가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경호처가 법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를 첫 번째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예를 들면 그 체포 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체포가 불법하다, 영장이 불법하다 그러면 체포적부심을 형사소송법 절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모르느냐? 모른다면 정말 무지무지하게 무지한 거고 알고도 그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때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이상한 애들이에요. 우리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각하하거나 아예 판단도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끝까지 시위를 붙이려고. 예.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단에 이 편견을 더 씌우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우리들과 끝까지 예. 투쟁하기 위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무력화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사실은 법률을 가장한 내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시하고 그것을 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들이 얘기하는 건 법이 아닙니다. 그냥 일부 아스팔트 극우들을 선동하기 위한 그냥 법률의 단어나 용어들을 갖다가 쓰는 것이지 법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아직 있는 국민의힘조차 오늘 법사위가 입장을 냈거든요. 네. 같은 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란 특검법이 예. 위헌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그다음에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위헌이라서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란 특검법의 그 요소 즉 야당만이 추천권을 가진다라는 특검 추천권을 가진다라는 그 부분이 위헌이라는 건데 그 위헌에 대한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동일한 사건 박근혜 때 최순실이 제기했던 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냐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다. 라고 결론을 불과 몇 년 전에 내놨어요. 그리고 그 특검팀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헌재가 이것을 판단했다니까. 예. 헌재가 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괴석에서 위헌이래. 위헌을 누가 판단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나라는. 정말 헌재가 판단하는 건데. 도돌이표 같은 그냥 상황입니다. 국힘당이 위헌이라고 하면 위헌이고 대통령이 위헌이라고 하면 위헌이야?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이미 있었다고.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여튼 다음에 선거를 해야 되는 조직인데 집단인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선을 긋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그래서 정당으로서의 판단 기능이 실종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려면 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정당으로서 예. 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그 계엄 당일날 선을 딱 걷어야 돼요. 한동훈이 그때는 판단 잘했지. 선을 딱 긋고 저거는 이상한 사람의 돌출 행동이니까 저 사람 나빠요.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선을 딱 걷어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왜 그러느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안일함이 있고요. 어차피 3년 뒤에는 그리고 우리 그 65%가 67%가 영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의리 있는 사람을 뽑아줄 거야라고 하는 생각, 윤상현 의원의 생각이 예. 하나 그 안일함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는 공포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양들이 아무리 더워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뭉쳐 있었다고 그러면서 서로 짜증내요. 덥다고. 아, 양도 짜증내요? 네, 짜증낸대요 서로. 몰랐네요. 서로 짜증낸대요. 근데 예. 더워 죽겠는데도 붙어 있어. 아, 무서워서. 무서워서.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안일함과 공포감이 동전의 양면처럼 국민의힘에 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술을 택하느냐 오대수 전술이라고 제가 요즘 얘기를 하는데 그 올드보이의 오대수라고 예. 나오잖아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대충 수습하고 살고 하루를 보내. 그래서 최대한 헌법재판이 그 탄핵 심판이 조금이라도 더 뒤로 그 가게 해서 예. 그 사이에 제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듯이 이재명 빨리 재판해.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 당의 정체성은 이재명에 대한 반감 이걸 조직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시간 문제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뭐 사실 대선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긴 하던데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더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탄핵, 그러니까 직무 배제하는 탄핵 이것은 궤도에 올랐다. 이건 시간 지나면 끝난다라고 봐요. 이거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다. 예.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신을 구속해야 돼요.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 한 달이 된 거 아니에요 거의? 한 달 동안 인신을 구속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전화하고 이렇게 날출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내일이 딱 한 달 네, 되는 내일이 한 날이더라고요. 달이거든요. 아, 그런 근데 나라는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준동하는 거예요. 저는 예. 내란죄는 우리나라 죄 중에서 가장 높은 죄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한 달 동안 인신을 확보하지 않은 나라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인신을 구속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되면 저는 이 판은 일단락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하나는 수사로 하나는 탄핵으로 가면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마무리될 거고 그때 모든 정치인들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 탄핵 심판 어떻게 되고 있나 이것만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때 왜 우리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나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먼저 반성하고 과거에 지난 2016년, 17년 탄핵 이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것, 제도를 개혁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다음에 그 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들을 제시해야 돼요. 그럼 저는 결국은 개헌에 관련된 얘기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개헌 논의들 과정에서 대선에서 인신에 대한 공격들이 아니라 우리 미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정책 대결을 하려면 저는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우리의 공약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대선 때 같이 투표를 국민 투표를 붙일 수 있게 같이 할 수 있다면 정말 이번 윤석열이 저질러준 이 자살 꼴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장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과제를 뭐 잘 말씀해 주셨고 예. 과제가 이제 뭐 탄핵 저는 그 시간 문제고 제 생각에는 그 저희 법률상의 지식으로 봤을 때는 쟁점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정리한 쟁점이 딱 4가지 너무 심플해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과정 절차상에 하자. 부서가 없었잖아. 예. 네, 국무위원들 부서 없었으니까 절차상 하자 너무 명백하고요. 계엄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계엄 포고령 국회부터 지방의회 각 정당들 금지시켰잖아요. 그 예. 너무 위헌 위법이 너무 명백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국회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헌법기관의 권능을 해하려고 했던 것 이것도 너무 명백하잖아요. 예. 이 4가지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제가 보기엔 2월이면 끝난다. 아무리 늘어져도.
그 2월이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도 돼요. 네. 솔직히. 탄핵 사유가 하나만 인정돼서 바로 한 개만 그냥 있어도 돼요. 뒤에 걸 다툴 필요도 없다. 네. 이 근데 말씀이신 어쨌든 네 거잖아요. 가지로 27일 12월 27일 날 변론 준비기일에서 쟁점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거고 그 판단이 뭐 너무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저는 이 정부의 성격 그리고 이 내란의 성격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저는 검찰 독재 정권이 군을 움직여서 일으킨 내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말하는 것들 보면 석동현 뭐 등등등 윤갑근 뭐 이런 양반들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영세 검사, 원내대표 권성동 검사, 원내 수석 부대표 박수영 맞나? 박형수 이 양반도 검사. 예. 그냥 검찰 정권이에요. 그래서 검찰 독재 정권이 일으킨 내란의 진압의 끝은 검찰을 해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을 확실하게 해체해서 이런 폭력 집단, 이런 내란 집단이 국민들이 그 과도하게 권력을 갖고 있는 이것을 정돈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들은 꾸준히 얘기했던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할 수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시기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 탄핵 전에 뭐 할 필요는 없고요. 탄핵 후에 얘기하면 돼요. 사회 대개혁을 위한 이런 과제들을 정리해 가는 거 100% 동의합니다. 국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국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청을 지금 하려고 우리는 다 법률상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래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김석수 맞죠? 지금 차관.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 박성재가 그만뒀으니까 이 사람이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위헌정당 심판 해산하는 거에 기본적으로 반대예요.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김석수한테 그대로 김서구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김서구가 지난번에 통진당 해산할 때 그 TF 단장인가? 뭐 하여튼 TF에서 핵심 역할을 했어요. 예. 김서구가 그때 통진당을 해산시켰던 논리대로 하면은요 국힘당 해산됩니다. 통진당보다 100배가 더 세. 더 세 심지어. 그때는 예비 음모였었으니까. 예비 음모도 안 됐고 성립이 안 됐고 결과적으로. 선동 내란 선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동뿐만 아니라 여기 실제로 했잖아. 예. 그리고 1호 당원이잖아요. 그 당의 아직도 주요한 제명을 인물이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당의 주요한 있다.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했으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위헌정당 그 해산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 이거를 진정을 할 거냐. 야 김서구 네가 했던 대로만 해봐. 이렇게 이제 그대로 반사시켜 주려고요. 예. 조국혁신당 이미 다 준비해 놨고 준비해놨어요. 시기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낼까 하다가 오늘은 체포 국면이다. 오늘은 체포에 집중하자. 그럼 체포된 직후에 바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초에? 민주당에서는 오늘 내란 선동죄로 이제 고발을 했고 네. 조국혁신당에서는 그 정당 고발이 정당 해산 심판의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란 선동을 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정당은 위헌정당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김서구가 만들어낸 틀입니다. 과거에 이미 다 해놓은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할 때인데 그 조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도급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활동이 이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했던 거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지금 내란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통진당 사례로 비춰보면 그거보다 100배 센데 그리고 명확한데 이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네. 근데 이제 과제가 신년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좀 녹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수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한 2배 이상 이제 높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국힘 지지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 이런 보도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끝납니다. 감옥에 체포되면 가면 다 여론 바뀐다. 네, 여론 바뀌고요. 그리고 저는 참 희한한 해석들을 하시던데 그 어떤 건 그 거의 50% 가까이 되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어떤 건 뭐 40%가 좀 안 되기도 하는데 야 40%가 안 되니까 이재명은 한계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른 후보들은 굉장히 한 자릿수에 다 한 불과하다. 자릿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뭔가 그 말하자면 소위 이재명 리스크 이거 하나 가지고 대선을 치르거나 이거 하나 가지고 보수 진영이 무슨 뭐 이 사람을 집결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안티테제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정당에게 국민들이 표를 줄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영남에 계신 분들도 되게 무시하는 발상이고요.
저는 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리고 죄상이 이제 낱낱이 더 지금도 많이 드러났지만 더 많이 드러날 거예요. 왜 뭐 예를 들면 왜 12월 3일 오후 10시 반이었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전 드러날 거라고 보거든요. 왜라고 보세요? 두 가지가 중첩됐다고 보는데 나를 예. 받았다와 예. 지각했다. 아, 원래 지각. 10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랬을 때 포고령이 10시로 적혀 있었는데 11시로 바꿨다 이런 말이 대통령이 있으니까요. 지각했다는데? 아, 대통령이 지각한 건가요? 국무위원들이 늦게 와서 늦게 열렸다 무슨- 이런 보도들이 아니, 있던데. 대통령이 지각했대. 또 뭐 한잔 하시다가 늦으셨나 봐. 그리고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국정 안정을 시키고 이재명 리스크를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 저는 앞에 국정 안정을 시키고 이것은 페인트 모션 같고요. 페인트 모션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페인트 국정 안정에 모션 관심 없지. 이재명 리스크를 강조한다는 전략이에요. 이재명 리스크를 강조해가지고 지금 싸움을 계속해서 윤석열 대 이재명 정쟁. 그래서 이재명 너희 편 아니잖아. 너희 이재명 편 쓰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그 30%, 20몇 프로를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묶어 세우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잘했네, 못했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너 이재명 싫어하잖아. 지금 이거는 이재명하고 싸움하는 거야. 이렇게 구도를 윤석열, 이재명 이 구도로 계속 맞춰나가려고 갑자기 이재명 내란 이것을 본회의장에 사더라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재명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이 내란을 일으켰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예. 뭡니까 도대체? 김문기 기억이 잘 안 아니, 뭐 난다.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김문기 그게 기억이 잘안 난다. 내란과 내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 서신 분한테 사실이 이렇잖아. 이런 것들이 내란인가요? 예. 그럼 대장동과 관련된 이 사기업한테 돈을 더 뽑아내야 되는데 덜 뽑아내는 게 이게 내란인가요? 내란을 요즘은 그 얘기하더라고. 그 예산 삭감한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줄탄핵이라고 흔히 그런 말도 쓰면 안 되는데 예. 국무위원들을 징계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해야 그래서 되나? 탄핵은 징계인데. 그래서 예. 신장식과 민병덕의 동기인 조석주 교수가 있는데 조석주 교수가 페북에 이렇게 써놨더라고.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비상사태라고 여기는 대통령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탄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전에는 그래도 임기는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친구인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의견의 차이를 비상사태로 생각하는 이렇게 민주주의 소양이 전혀 없는 대통령.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란 수계가 도통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니까 제작진들이 오늘 현장에서도 그걸 들고 있는 분들의 사진이 있다면서 띄워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이 지금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내란 내란 수계 수계라고 이재명? 들고 있다고 합니다. 내란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시네. 네, 참. 진짜 근데 도대체 참 여러 고민을 하게 만드는 장면들인데요. 이제 끝으로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오늘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난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믿는 사람이 3분의 1가량 된다. 이런 식의 보도도 있더라고요.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원래 지지를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보다 더 문제는 이분들이 믿을 만한 거리를 계속 던져주는 야 이거 믿고 있어 거짓말 근거를 그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정치적 지지의 근거로 계속 공급하는 정치인들이 나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끊어줘야 됩니까? 그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법적으로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도 심판해야 되지만 결국 가장 큰 심판자는 국민이시거든요. 국민이 이번 대선 그다음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까지 반드시 이 사람들 다 떨어뜨려야 돼요.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 금붕어 취급하고 있잖아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1년 뒤면 다 까먹어. 금붕어 취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금붕어가 아니잖아요.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정말. 제발. 이 부정선거 이게 윤석열의 담화에서 나오는 본인이 비상계엄을 한 핵심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근거로 들고 있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의 내란이 정당하다고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극우 유튜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 전 내란 선동죄로 한번 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대통령 선거로 2024만 7,077표 이 간당간당하게 이겼을 때는 부정선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직후에 지방선거 압승했을 때는 그때는 두 개는 당연한 거였고 자기가 이길 때는 당연한 거고 자기가 질 때는 부정선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삼척동자도 울고 갈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부정선거 그쪽에서는 원래 원사이드하게 이길 건데 간당간당 이겼다. 그래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뭘 해도 부정선거로 네, 뭘 해도 내가 지면 내가 불리하면 부정선거다 이렇게 되는 내가 거네요. 이겨도 크게 이겨야 되는데 작게 이기면 그것도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도 더 크게 이길 뻔했다는 거지. 경기도에서도 이기고 뭐 다 이길 뻔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작게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윤석열이 얘기하는 부정선거 이 부분은 핑계라고 봐요. 실제 부정선거를 50% 믿으면 100% 믿는 것처럼 부정선거로는 실은 첫 번째는 이견을 허용 못하는 그 단순한 중2병에 걸린 그 마인드 세상을 바라보는 반민주적이고 파쇼적인 생각이 하나. 두 번째는 김건희하고 나하고 감옥 가기 싫어. 라고 하는 거 여기 이걸 직접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부정선거니 무슨 뭐 오히려 이재명이 내란을 하고 있다느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극우 파시스트가 됐냐. 심성은 예전부터 그랬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자신의 논거들을 여기서 끄집어 온 거는 사실은 김건희와 나는 감옥 안 갈래요. 라고 하는 아주 사적인 이유로부터 시작된 거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진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재의결 들어가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이 밝힌 바인데요.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통과가 되려면 200석이 필요하긴 한데. 녹록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탄핵에 동의했던 사람들 12명 그분들은 탄핵에 동의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 사람이 대통령 탄핵이 되면 그 사람은 수사를 받아야지. 근데 이 수사를 검찰도 이상하고 뭐 공수처도 이상하고 경찰도 이상하고 계속해서 이게 분란이 있는데 이건 제대로 수사를 해야지. 이 관점에서 특검이 하는 게 좋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여지가 꽤 있다고 봅니다. 내란 특검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왜 굳이 이걸 지금 해야 되나라고 그 분들들 중에서도 거부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하고 국힘당 의원들 중에 뭐 재선 이상급들은 연루 안 되는 사람이 없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란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이 더 무섭다. 여기 조사다 보면은 다 엮이니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차피 정권이 바뀐 다음에든 바뀌기 전이건 김건희 특검은 되게 돼 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명분 있게 죽는 게 낫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명분 있게 죽으세요. 샤워실에서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 좀 하시면 어떠실까. 샤워실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서로 거기서 벌거벗고 난투극이 벌어지면 어떡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 더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 끝으로 공수처에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내일 오전에 집행할 것 같다고 동아일보가 방금 보도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래도 새해 첫 방송인데 좀 두 분의 새해 뭐라고 할까 소원과 함께 마무리 인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정적 의미의 새해 소원도 좋고요. 뭐든 좋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는 우리 신장식 의원이 국회의원 된 지 정말 국회의원 되어야 되는 사람이 이제 됐는데 내년에는 펄펄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올해. 올해구나 벌써. 올해는 펄펄 날아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진짜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저희 고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불의의 사고들 제발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최소한의 소망입니다. 예, 또 을지로 위원장이시지 않으십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갑을관계에서 을들의 힘을 길러서 그 사업 분야에서의 정의로운 배분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 사업 분야를 더 혁신적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그 사회 경제적 이 정의 이뤄내는 것에 제가 매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대선이 만약에 끝나도 그것이 입법화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상인 51만 7천인데 100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니 이런 세에서 지금 서로 굉장히 이게 덕담하는 날이군요. 그리고 우리 병덕이 민병덕 의원 내란 특검 내란 특위 내란 국조 특위원이에요. 특위위원 되셨죠. 저는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비교섭이라 못 들어갔어요. 비교섭의 서름을 아니 원래 들어가는 거였거든. 원래 들어가는 거였는데 예. 국민의힘이 20명을 18명을 줄이면서 비교섭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빠지시게 된 그러면서 거예요? 빠지게 됐고 근데 국힘 7명이거든요. 예. 국힘 7명 중에 한기호 의원은 내란 국조에 반대표를 던졌고요. 그런데도. 나머지 6명은 기권했어요. 근데도 그런 사람들 다 드러내고 내가 좀 들어가자고 좀. 내란 국조를 방해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오전에 내란 국조 계획서를 채택했어. 맞아. 내란 국조 먼저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본회의에서 반대. 나 진짜 그게 뭐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런 내란 국조 방해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좀 드러내고 제가 좀 들어가면 참 병덕이랑 같이 쿵짝쿵짝 잘할 텐데. 그러게요. 근데 20명에서 18명 줄인 이유는 뭐예요? 2명을. 국힘에서 계속 안 그러면 내란 국조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2명만 줄여달라? 결국 신장식 의원님 원포인트로 쫓겨나신 거네요. 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신장식을 쫓겨내려고 그런 거지. 뭐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까지 덕담을 어쨌든간에 그렇고 그래서 내란 국조 들어간 민병덕 의원이 저 목까지 2배를 좀 잘해주시고 을지로 의원에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참 12월 달이 잔인한 달이었어요. 12월 3일 날 쿠데타 내란으로 시작해서 12월 말에는 제주항공 그 참사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제하고 그래서 12월 31일 1월 1일을 제가 무안하고 광주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질서정연하고 울부짖고 막 소란스럽고 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요. 슬픔을 꾹꾹 눌러 참고 계세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 사실은 말하자면 추모가 일상이 되신 분들이에요. 호남분들이. 세월호도 진도에서 있었죠. 5.18 광주부터 한국전쟁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이태원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런 일까지 12.12 계엄의 이 참사까지 계엄이 12월 달에 2번이나 있었던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트집 잡히고 싶지 않고 슬픔은 각자 집에서 표현하고 집단적으로 공적 장소에서는 가장 질서 있고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너무 몸에 익어 계세요. 그게 저는 너무 죄송하고 슬프고 아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년에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평온하고 심심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역할이기도 하네요. 보세요. 22년에 세월호 있었죠. 23년에 오송 지하차도 사건이 있었죠. 이태원 22년에 그러니까 22년에 이태원 예, 있었고 23년에 오송 있었고 24년에 이 무안 이거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흉흉합니다. 두 분이 더 역할을 잘해주시길 바라면서요. 또 댓글창에도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님께서 신장식 의원님 항상 응원한다라고 해주셨고요. 민병덕이 아니라 민병덕이라고 좀. 신월구님이 민병덕 우리 동네 의원 잘한다. 지역구 분까지 오셔가지고 안양 동안갑입니다. 안양 동안갑 유권자 여러분. 박영숙님께서는 민병덕 신장식 케미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내란 특위에서도 보여주셔야 될 그 케미가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두 분 다시 또 방송에서 모시면서 그 케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는 1월 2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